여러분이 우리가 공부하는 그 소비자 행동론은 말 그대로 이제 소비자 행동론을 뭐라고 얘기하면 컨슈머 비헤이비어 그래가지고 CB라고 얘기해요. 혹시 뭐 우리 연구실에 앉은 친구들 중에 뭐 인적 자원관리나 이런 데 이제 전공하시는 분들은 조직 행동론으로 조직 행동론은 그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거나이제이셔널 비헤이비어 그래가지고 조직 행동 OB라고 부릅니다. OB. 대학원 정도 다녔으니까 너무나 경영학과 나왔으니까 CB, OB 그걸 뭔지 알아야지. OB는 조직 행동, 그다음에 CB는 소비자 행동 이해하시면 되겠고. 어찌됐든 이 behavior라는 거는 뭐가 밑에 깔려 있어요. psychological mechanism이 underline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저에는 항상 심리적 메커니즘이 들어있다. 그래서 심리학을 하는 학생들이 마케팅이나 인적 자원 관리를 대학원에 많이 전공하러 옵니다. 굉장히 유리하고 심리학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으면. 근데 우리는 이제 심리학은 과한 욕심이고 경영학도 안 듣고 온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소비자 행동론은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심리학은 요걸 공부하는 겁니다. SOR을 요 모델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SOR이라는 게 뭐냐면 스티뮬러스 자극을 주게 되면 오거니즘 뭐냐면 유기체에서 사람이 사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리스판스를 하게 돼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심리학의 기본 모형입니다. 기본 모형. SOR 모형이죠. 그래서 스티뮬러스, 오거니즘, 그 다음에 리스판스 요 모형인데 요거에 관련해가지고 소비자 행동론을 설명하다 보니까 자 여기가 소비자 행동 자극은 뭐냐면 마케팅 자극이에요. 마케팅 스티뮬러스 마케팅 자극을 이렇게 주게 되면 소비자가 반응을 하겠죠. 소비자 반응을 하게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결국 구매 행동이에요. 자, 내가 마케팅 자극을 주면 소비자가 반드시 반응을 하더라라고 말을 못하잖아. 그죠? 직접적인 관계를 설명할 수 없어. 자극만 준다고 해서 만약에 그 소비자가 반응한다고 이렇게 내가 직접적인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다 계속 자극만 주고 있지. 근데 자극을 줬더니 어떤 사람은 소비자 반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소비자 반응을 안 하더라 이런 얘기야. 그 소비자 반응이 또 달라지기도 하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 안에서 마케팅 자극을 줬을 때 이 오거니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 이거 눈에 보여. 이것도 눈에 보여. 근데 이건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블랙박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비자 행동 이론에서 요 안에 걸 공부하는 게 소비자 행동론이에요. 요 안에 걸 공부하는 게 보이지 않는 요 안에 걸 공부하는 게 소비자 행동. 그럼 이런 마케팅 자극을 줬을 때 눈에 보이는 마케팅 자극을 줬을 때 눈에 보이는 행동을 보이는데 저 사람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라를 보는데 크게 우리가 소비자 행동론에서는 두 개의 과정을 거친다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정보 처리 과정이라는 걸 거치고요. 정보 처리 과정. 어떤 이 자극을 정보, 인포메이션으로 만드는 머릿속에서 인포메이션으로 만드는 일을 한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구매의사 결정 과정을 한다. 구매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더라. 구매의사 결정 과정을 거치더라. 그래서 그러면
구별사 결정 과정하고 정보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된가 봤더니 연구를 해보니까 궁극적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마케팅 자극이 있다고 해서 소비자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문제를 인식해야 되더라. 문제를 인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 탐색, 인포메이션 서치를 하게 되고 정보 탐색을 하게 되고 그 중에서 그 정보 탐색을 통해서 대안, 얼터너티브스를 찾아내고 그 대안을 평가해서 그 대안의 평가 결과가 우리가 태도고요. 태도를 형성을 해서 태도 좋은 놈을 뭐하더라? 구매하더라.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이 마케팅 자극에 대해서는 정보 처리 과정을 거치는데 마케팅 자극에 제일 먼저 뭐가 됐어요? 우리가 exposure, 노출이 됩니다. 정보 자극에 노출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attention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interest, 관심을 보이게 되면 comprehension, 이해하기 시작하고 요 이해가 되면 요걸 메모리, 기억 속에 저장합니다. 그래가지고 구매 상황이 오게 되면 요 기억 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소비자 행동으로 이렇게 소비자 반응, 구매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더라 이러니 동시에 일어나더라. 그래서 요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여러분 뭐예요? 모든 사람이 이게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니까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조절 변수 같은 거. 관여도라든지 인발브먼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개인적인 또는 시장적인 환경적인 이런 요인들이 조절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건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요 조절 변수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지금 여기 그 고려 상태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야. 어찌됐든 요거 자세히 보면 문제를 인식하고 정보를 탐색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평가하고 태도가 형성이 돼서 그 다음에 구매 행동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요 단계를 거치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문제 인식이라는 게 뭐냐면 문제. 프로블럼이라는 게 뭐냐면 문제. 문제라는 것은 요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바람직한 상태가 있어요. 바람직한 디자이어러블 스테이트가 있다고. 그 다음에 실제 리얼 스테이트가 있다고. 근데 이 실제 리얼 스테이트가 바람직한 디자이어러블 스테이트에 못 미쳐. 뭔가 지금 부족해. 예를 들면 내가 진짜 페라리 승용차를 타고 그 스포츠카를 타고 금발의 여인을 옆에다 태우고 이런 게 꿈이야. 해변가를 가려고 하는 게 꿈인데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나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거야. 이만큼 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짜 페라리 승용차도 있어야 되고 금발의 여인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잖아. 그죠? 실제 상태는 어떻게 없는 거야. 그래서 요 차이를, 요 갭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라블럼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리 안 듣는 것 같아요. 실제 이게 있으면 좋겠는데 없는 상태. 이해하시겠죠? 그걸 우리가 문제라고 해요. 근데 이 문제가 내가 이룰 수 없거나 해결할 수 없거나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안 가. 내가 지금 그 단계를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금발의 여인을 사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정보 탐색으로 안 간다. 정보 탐색으로 안 간다. 근데 내가 뭐 한 60대 중반 정도 되는 할머니를 운동이 뭐나
예를 들면 그러면 좀 같은 가능성이 있잖아. 그러면 이제 60대 중반 정도 되는 할머니들을 찾아보는 거지. 어떤 할머니를 키울까? 그것도 이제 제 예를 들면 소렌토에 그게 이제 정보 탐색이라고. 어찌됐든 내가 문제를 인식한다고 해서 바로 이 정보 탐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으면서 이 문제가 시급하거나 중요해야 그래야 이걸 사게 되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면 이제 내가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한테 예를 드는 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내가 그 대구에서 여기 다니는데 승용차가 있으면은 승용차로 이렇게 학교를 등하게 하면 좋겠는데 승용차가 없어. 그러면 승용차를 사야 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한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승용차를 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됐어. 아버지가 그냥 갑자기 야 너 금호공대 경영학과 들어갔다면서 야 너 차 한 대 사줄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그럼 어떤 차를 사지? 하고 정보를 탐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정보를 탐색을 하는데 제일 먼저 내가 지금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차는 뭐 예를 들면 1500cc야. 그럼 1500cc의 차가 뭐겠지 하면서 내가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적 정보 탐색이라고 해요. Internal Information Search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적 정보 탐색. 자,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뭐 별거 아니면은 내가 예를 들면 볼펜을 하나 사러 가야 되겠다. 갑자기 볼펜이 필요했어. 볼펜 하나 사러 가려고 하면 편의점 가가지고 내가 볼펜 고를 때 거기 있는 거 아무 볼펜이나 하나 사오잖아요. 눈에 띄고 그 다음에 내가 일회용이면 가장 싼 거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냐면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만 가지고 볼펜을 사게 된다고. 이해하시겠죠? 자, 이 볼펜은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관여도가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관여도가 낮으면 내적 정보 탐색으로 끝냅니다. 머릿속에 있는 기억만으로 그 어떤 걸 사야 될지를 결정해요. 기한이 결정돼. 그 다음에 승용차를 사야 되는데 내가 진짜 처음 태어나가지고 처음 가져보는 승용차인데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 결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인터넷도 뒤져보고 친구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영업소에 가서 뭐 이렇게 직접 카탈로그도 보고 시승도 해보고 이런다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내적 정보 탐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여도가 높은 경우에는 내적 탐색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여도가 높으면 외적 정보 탐색만 한다가 아니야. 관여도가 높으면 내적 정보 탐색은 물론 하고 외적 정보 탐색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여기 모형에서 봐보세요. 내가 요 기억 속에 여기 내적 정보라고 그랬잖아. 내적 정보. 여기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관여도가 낮으면 여기서 내적 정보를 끝낸다는 얘기야. 내적 정보 탐색. 이해하시겠죠? 관여도가 낮으면. 근데 관여도가 높으면은 내적 정보 탐색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런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야. 그렇죠? 요 노출을 시켜가지고 정보 탐색을 하는 거야. 여기 외적 정보 탐색. 그렇죠? 이렇게 요 두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연결을 시켜요. 뭐가? 메모리야. 메모리. 기억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내가 정보 탐색을 해가지고 찾아낸 브랜드들이 있어. 요게 이제 내가 뭐예요? 여기 평가하기 위한 대안들이 되는 거죠. 대안. 여기 브랜드에서는 이 대안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consideration set이라고 해요. 고려 상표. 고려 상표군을 이런 정보 탐색을 통해 가지고 끄집어내서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대안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뭐예요? 구매한다는 얘기는 그 브랜드를 선택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브랜드 선택 과정은 2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하나는 뭐냐면 고려 상표군에 일단 들어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고려 상표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컨시더레이션 셋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초이스를 하는 거예요. 브랜드 초이스. 이해 갑니까? 그래서 요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2장 여기에다가 요 앞부분에다가 요 그림을 그려놓으셔야 돼요. 요 그림. 그래야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어요.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리세요. 원래는 글씨 그렇게 막 원래 이렇게 막 흩어지게 안 쓰잖아요. 빨리 쓰려고 그렇게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공부할 때 고려상표군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이 고려상표군에 일단 들어가야 선택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려상표군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에 나와 있는 거고. 그 밑에 이제 의사결정 프레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의사결정 프레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의사결정 프레임이라는 게 뭐예요? 프레임이 뭐죠? 틀이에요, 틀.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외국을 여행을 가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가지는데 외국에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 스페인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항상 그 영국이나 프랑스와 마찬가지고 미술관 같은 데를 가게 된다. 미술관. 자, 스페인의 프라도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거기에서 이제 가이드들이 그런 설명을 하는 거죠. 거기 설명을 할 때 뭐냐면 그 그림 중에는 어떤 화가는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로만 보이는 세상을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을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봐서 거기 보이는 모습만 그릴 수도 있고 그러면 삼각형으로 보이겠죠. 동그란 틀을 가지고 보면 동그란 모양의 세상이 보이는 거고 이해하시겠죠? 사람이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틀을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컵에 말이에요. 컵에 물이 반 틈이 이렇게 들어있어. 이렇게 반 틈이 들어있는데 나는 전혀 목이 마르지 않아. 목이 목이 마르지 않는 사람한테는 저 반쯤 찬 물이 어떻게 보이냐면 어휴 아직도 물이 반이나 남아.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런데 아주 갈증을 자주 타는 사람,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물을 마시고 났는데 이제 저 컵에 딱 보이는 반틈 찬 물이 어떻게 보여? 이제 물이 반 밖에 없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해하시겠죠? 그 사람의 가진 틀이 뭐냐면 한 사람은 물이 지겨운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물이 너무너무 그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죠? 그게 의사결정 프레임.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프레임이 내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품질을 선택할 거냐 가격을 선택할 거냐 이런 얘기죠. 가격을 싼 걸 선택하면 품질을 포기해야 돼요. 좋은 품질을 선택하려면 비싼 돈을 지불해야 돼요. 이거잖아요. 그럴 때 나는 가격이 중요하지 않아. 그래도 이 정도 품질은 써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프레임이 뭐에 가 있는 거야? 품질에 꽂혀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프레임이 어떤 거냐 이걸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제 뭐 여기 사례도 나오지만 그 뭐 어떤 브랜드들은 이게 할인 행사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그거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 브랜드에 대한 프레임이 바뀌어버려요. 저기는 뭐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제품이야. 브랜드야. 이렇게 돼버린다. 그래서 샤넬은 브랜드 할인을 안 합니다. 샤넬은 브랜드 할인을 안 해. 그 브랜드 할인을 하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냐면 VIP 고객들. 그러니까 1년에 얼마 이상 구매한 사람들만 불러다가 파티를 합니다. 파티를. 그러면서 거기서 할인을 해줘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갖겠어요. 계속 충성도를 갖겠죠. 이해하시겠죠? 그게 프레임입니다. 매설주의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장 구조라고 나와 있어요. 시장 구조. 자, 시장 구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 고려상표군 여기에서 출발해요. 고려상표군을 만들어가지고 아까 고려상표군 했을 때 여러 브랜드들이 있는데 대안을 편찬할 때 의사결정 프레임이 관련이 돼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구조는 뭐냐면 내가 고려상표군에 있는 요 대안을 평가할 때 내가 예를 들면 수용차를 사. 제네시스 90을 사고 싶어. G90을 사고 싶은데 아니 G90급의 승용차를 사려고 그래. 그러면 G90급의 차에 있는 그 승용차들을 쭉 내가 이렇게 고려상표군을 만들어 봤는데 내가 이 고려상표군들을 고려할 때 고려상표군을 내가 구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독일산, 미국산, 국내산 이렇게 해가지고 국내산에 G90 뭐 또는 뭐 K9 독일의 뭐 벤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열을 했으면 내가 만약에 G90 마케터다 그러면 이런 벤츠보다 G90이 낫다 뭐 K9보다 G90이 낫다 이렇게 광고 마케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 먼저 뭐야? 국내산이 독일이나 미국산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 돼. 시장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이 제품의 생산지가 어디냐가 브랜드 마케팅의 핵심이야. 그래서 일단 국내산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야 내가 G90이 선택될 확률이 높아.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게 나라가 중요하지 않고 제품 자체, 브랜드의 품질이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 벤츠부터 이렇게 나열이 돼 있을 거야. 여기 벤츠, G90, K9 이렇게 브랜드 중심으로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으면 내가 G90은 내가 다른 경쟁 브랜드들보다 어떤 장점이 있다는 걸 이걸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 다른 브랜드와 경쟁이 여기에 초점이야. 여기서는 국내산이 외국산보다 더 좋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마케팅의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이해하시겠죠? 고려상표군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시장 구조가 또 중요합니다. 거기 시장 구조는 옆에다 써놓으세요. 경쟁 구조가 있어요. 경쟁. 그 다음에 맥락으로